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담드릴 텐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먼저 치료 내용하고 네. 치료하기 전에 힘들었던 증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. 제가 그게 꽤 오래전이거든요. 한 11년 정도 그랬는데요.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결혼 생활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맨 처음에 힘든 게 어떻게 나왔으면 그게 환절기 때 항상 왔었어요. 환절기 때. 네. 그러니까 뭐 봄이나 가을 정도 이렇게 그럴 때 몸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컨디션이 쫙 떨어지면서 불면증이 오고,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고 불안증 뭐 그러면서 불안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생활에 정말 너무너무 지장이 있을 정도로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희 시댁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. 시댁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. 꼭 누르면서. 그래서 이제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좀 더 나중에는 점점 그게 자주 오더라고요. 자주. 그리고 불안증이 올 때는 좀 길게 오면서 이제 점점 이게 악화가 된 거예요. 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심각하게 됐어요. 이제 제가 저희 딸이랑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좀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때는 무슨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웠었어요. 그때는 누워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딸을 위해서 뭐 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워서 이제 부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. 너무 불안하고. 주로 관계가 불안심이 되게 많았고. 네,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. 우울. 네, 그리고 막 미래가 너무 막 괜히 그냥 걱정되고 잠도 잘 안 오고. 그리고 그게 심할 때는 먹지도 못했어요.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. 그러면 먹는 거는 뭐 하루에 한 끼, 그러면 이틀에 한 끼. 아니 먹기는 먹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면 죽겠다 이거 억지로 먹었던 것 같아요. 억지로 먹었는데 이게 씹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나중에는 뭐 이렇게 쉐이크 같은 거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랬었죠. 그런 적이 있었죠. 저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본인의 의사표시도 못하고 좀 눌리고 이런 것도 많이 힘들었다 그랬죠.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나타나고 불안증도 많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의욕도 없고.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신경약이나 병원약은 오랫동안 먹었습니까? 그 당시에 힘들 때? 저는 그거를 안 먹었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미토콘요법을 처음 접하게 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알게 된 게 저희 동생이 되게 심각한 이게 불안증을 겪은 적이 있어요. 걔는 뭐 그 아이는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진짜 가야 된다. 정신병원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걔가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때 요양을 보냈어요. 캐나다로. 저기 아는 친척한테 보내면서.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별의별 거 다 이제 서치를 하다가 인터넷에 어쩌다가 이강우 약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강우 약사님한테 저 동생 증상을 얘기를 하고 캐나다에 있다. 그랬더니 이강우 약사님이 자기 약을 안에 복용을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. 뭐 이거를 다 먹어보라고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서치해서 동생한테 보내고 뭐 이렇게 아마존 같은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이 많이 나았어요. 제 생각은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아요. 걔는 뭐 그건지 아니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이 나았고 제가 그때 이강우 약사님한테 조금 많이 이렇게 신뢰를 받은 게 그때 이제 전혀 이제 이강우 선생님이 약을 복용한 게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
이런 게 없었는데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원리 같은 거. 그리고 이러면서 이거를 이것저것을 먹으면 완전히는 아니시겠죠. 자기야도 그건 아니지만 후전이 될 거라고.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뭐 본인의 그런 이게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주니까 조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그 일이 있을 때 그 이강 약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동생 때문에 줄 알았다. 네,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를 뭐 정신병 먹기 전에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네. 그럼 여기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가시거나 약을 먹거나 이러지는 안 했다. 네네. 그렇습니까? 저희 동생 그 조금 많이 좋아진 거를 봤어요. 동생분이 좋아진 걸 보고 그죠? 네, 그리고 그때 이제 이강호 약사님한테 제가 좀 신뢰가 좀 있었던 게 아마 그 당시한테는 뭐 한 10년, 한 12년 전이나 이렇게 오래 같은데 그죠? 네, 오래됐죠.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영양제를 갖다가 조절을 많이 하지 않고 네, 외국에 있거나 수입거나 N영양제를 갖다가 사서 먹어야 추천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 우리 영양분을 먹으면 이게 다 흡수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떤 물질이 좋다고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양 흡수할 때는 흡수, 저장, 이동의 단계라든가 되게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이동까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동까지 감안한 복합 연결을 저희가 만들었어요. 네. 그러면서도 이제 효과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외국 거라든가 타사 거를 쓰시고 많이. 네네네. 그때 어쨌든 뭐 이게 가는 게 하는 돈 들인 거 하나도 아닌데 막 애써 설명을 해주시고 막 이러시더라서 그때 제가 되게 감동 받았어요. 네.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저희 자체 만든 영양제가 타사 거를 써보니까 어떤 그런 그 생화학적 원리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효과가 조금 강화돼서 저희는 그런 원리를 감안한 게 12가지 제품을 만들었어요. 그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하셨고 아마 에덴셀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이제 분자 수준의 자연치유의학으로 이제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그다음 해독 기능 정상화해서 하는 이제 영양요법인데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. 아마 그 처음 시작하고 저희 이제 영양제 복용하면서부터 한 언제쯤부터 이렇게 좀 좋아진다 이렇게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시기가 있었습니까? 먹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이게 이렇게 완전히 우울증이나 뭐 이런 불안증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몸의 상태가 개선되는 느낌? 컨디션이 개선되고 컨디션이 마음이 그때까지는 편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. 한 3개월 정도 이제 컨디션이 개선되고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. 그때는 음식을 좀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. 그때 그걸 먹고 좀 이렇게 의욕이 좀 그리고 그 전에는 불안증이 되게 심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헛구역질이 났어요. 하고 헛구역질이 나고 밥을 먹을 생각하면 또 헛구역질이 나고 그랬는데 너무 불안해지면 막 화장실 가서 구역질이 그냥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없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밥을 죽기 살기로 그냥 억지로 막 먹었던 것 같아요. 한 3개월쯤 되는 시점부터 이제 뭐 의욕도 좀 생기고 식욕도 생기고 불안증도 좀 이렇게 다운돼서 하고 의욕 같은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. 식욕이 좀 그냥 그런 대로 좀 생활을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정도,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정도, 구역질이 좀 없어지고, 구역질이 없어지고,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질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성격의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뇌 기능의 문제거든요. 뭐 전전두피질이 위축되다든가 특히 우울증이나 의욕증 이런 거는 이제 뉴런 신경세포가 신경을 잘 못 만들거나 시냅스에 뭐 보강돼 잘 보관이 안 되어 있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육체적인 뇌 기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보통 문제인데 세포가 이걸 흡수해서 이렇게 왔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이걸 흡수해서 재기능, 해독 기능이 살아나고 또 재기능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본격적으로 좀 좋아진 시기가 언제쯤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?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
한 거의 1년을 한 것 같아요. 1년. 네, 그래서 한 6개월, 7개월부터는 조금씩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우울하거나 끌지 않는 게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, 이거를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, 제가. 그리고 뭐,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. 그 전엔 전혀 그게, 네. 보통 이제 뭐 심한 이제 주름병 같은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부엉처럼 좋아진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전에는 좋아졌다는 앞에서 반복을 하다가 그래도 1년부터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도 빨리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 약사님 제가 무슨 페나텐시가 되게 너무 낮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보면 지금도 얼굴이 약간 노란 편이죠. 그때는 정말 막 심각했었거든요. 근데 그럼 영양 검사 결과에 봤을 때 셀레늄 수치가 너무 낮았다.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개인 맞춤형 영역을 제공했을 건데 그 부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좋아졌어요. 그렇죠?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걸 하고 나서 주위에 소개를 좀 시켰어요. 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약간 이게 조금 그 기존의 그런 현대의학하고는 너무 이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쉽게 잘 못 믿더라고요. 뭐 어차피 그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게 뭐 부작용도 너무 많고 부작용 많죠. 네, 부작용도 많고 완치가 완전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못 본 것 같고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 분명히 저는 이게 성과를 봤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실제 어떤 육체적인 물질의 어떤 뇌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정신 자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보면 우리 뇌라는 것은 원장님이 강의하신 데 보면 뇌는 슈퍼 초중밀 컴퓨터다. 친구하고 뭐 이렇게 자녀하고 얘기하는 5분 동안에 자녀의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의 기복이 계속 일어나고 정말 어떤 때는 그 순간에 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거든요. 다 표현을 안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우리가 슈퍼 초중밀 컴퓨터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약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. 그럼 조정이 안 되는 거죠. 그냥 억제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고 이제 먹으면 좀 억제했다가 안 먹으면 또 다시 나타나고. 그리고 우리는 슈퍼 초중밀 컴퓨터인데 그 자격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겠다. 이거는 좀 아닙니다. 근데 그러면 그런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? 그럼 우리 육체적인 뇌 기능의 뭐 전두엽이라든가 뉴런이나 시냅스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뇌를 갖다가 이제 정상화시키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맞는데 이제 생각이라는 무형의 것이고 육체의 뇌 기능은 이제 물질적인 거니까 이제 영양제를 먹고 산다는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. 그런데 그런 뇌과학 지식에 대해서 원장님 이제 깊이 있게 이제 20년, 25년 보니까 아무튼 그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어려운 인터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